2월 11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영김 미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은 9일 언론자료 공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요발린다와 플라센티아 두 우체국의 이름을 전사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라크에서 희생을 치른 발렌시아 고교 졸업생인 김장호 미 육군 일병의 이름으로 플라센티아 우체국을 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목숨을 잃은 전우이자 고향의 이웃이기도 한 로버트 제이 코틀 미 해병대 중령과 릭 제이 센타니 1등병의 이름으로 요발린다 우체국의 이름을 개명하는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고국의 부름에 답한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 덕분에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전쟁에서 너무 일찍 목숨을 잃은 영웅들의 희생과 용맹을 기리고 우리 플라센티아와 요발린다 커뮤니티의 미래 세대가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새로운 이름으로 계획된 고 김장호 일병은 서울생으로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플루턴 칼리지에 입학했고 2005년 6월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주둔하다가 바그다드로 파견됐고 수색 도중 폭탄이 터져 전사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우려를 걱정해 바그다드 파견 사실을 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봉사와 희생에 대해 동성훈장, 퍼플하트 국방훈장, 이라크 작전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며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 소유 국가와 대치하고 있으며 상황은 급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미국인들에 대한 구출을 목적으로 한 파병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세계 대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며 중동에서와 같이 비정규 군대에 대응해 자국민을 구출하는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미국인들에 대한 귀국을 종용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탱크를 동원해 48시간 이내에 수도 키예프에 도달할 수 있는 전면 침공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11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으며 러시아 침공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위원회는 10일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와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 신틸리마베 승인에 대한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치료제가 인종이 다양한 참가자가 있지 않은 중국에서만 수행되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FDA의 종양약물자문위원회는 표결에서 14대 1로 회사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미국 환자를 반영하는 추가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아시안 남성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그룹이 미국 환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FDA의 종양학 센터 소장인 리차드 파즈두르는 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걸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약사가 임상시험 과정을 FDA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FDA 조사관들은 시험 기간 동안 두 곳의 시험소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라이 릴리사의 종양의학 전략 책임자인 데이빗 페리 박사는 인종과 체중이 신틸리마베 효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이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달라는 트위터를 올려 화제입니다. 이에 앞서 미 동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 9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9일 트위터에 결의안 통과를 기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김치의 날 기념 방법을 공개 문의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델 코로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하면 김치,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복이 떠오른다며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문화공정으로 한중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복과 김치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매년 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문에는 김치의 인기와 역사 그리고 우수성이 명시됐으며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과 김치의 제작 공장인 김장이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두 아기의 질식 사망과 관련된 18만 개의 유아용 방석에 대한 리콜을 거부한 오클라호마주의 본사를 둔 리치코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PSC의 소송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파스터 플러시, 범지 및 파스터 플레이타임 유아용 쿠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3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아기용 쿠션을 사용한 생후 17일과 4개월 된 두 아기가 2018년과 2015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리치코사는 아기를 잃은 것은 비극적이지만 이 용품들은 감독이 필요한 제품들이라며 리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산업무역그룹인 청소년제품제조업체협회도 CPSC의 조치를 규제 초과라고 비난하며 의도된 대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CPSC의 소송을 환영했으며 CPSC는 시장과 가정에서 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을 제거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아기는 너무 폭신한 쿠션이나 고정장치가 없는 평평한 곳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시행된 텍사스에서 법이 발효된 9월 낙태 건수가 60% 감소했다고 주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주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8월 5,404건에서 9월 2,19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심장박동법으로 알려진 낙태 제한법, 즉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전후부터 모든 낙태가 금지됩니다. 이 법은 시민들이 약 6주 후에 낙태를 시행 지원 또는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도 없으며 최소 $10,000의 포상을 지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1973년 판결인 24주까지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한 연방 판결에 충돌하나 대법원은 이 법안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